자동차 주물 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영화금속 중소기업입니다.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524.5%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03년도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694.3.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9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현재 0.6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부산물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추정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분기 영업 실적 잠정 실적을 공시를 어저께 했습니다. 매출이 703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가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을 7.2%나 감소시켜서 영업이익은 금액상으로는 524.5%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이익이 반대로 어떻게 크게 증가했을까? 즉 매출 원가 및 판매 관리비가 얼마나 줄었겠느냐? 이것이 이제 향후 정식 사업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가 공시가 되면은 좀 궁금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실적은 매출이 2,923억 원을 달성해서 2.6%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5.2%가 증가했고 매출원가를 작년도도 1.2% 내렸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자체가 190.3%가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를 6.2%가 증가됐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많이 늘었네요. 그 결과 2년 연속 적자 상태에서 94억 원이라는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 비율은 무려 937.9%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에서 3.2%까지 영업이익률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도 매출원가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좀 분석 내용을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807억 원으로서 3.2%가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매출 증가율 갭과 5.8%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히 쉽게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즉 원재료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판매 가격이 또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둘 중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냐, 판매 가격이 올라간 거냐, 이게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는 복합 원인일 수 있다. 판매 가격은 오르고 원재료 가격은 또 내려가고 서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더라도 판매 가격 인상폭은 대폭 인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추론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금액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수르폰율은 3.7%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운영 경비가 4.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8로서 0.09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78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루풋율과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를 하면은
어, 수르픈율은 3.7%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똑같이 3.7% 상승한 거로 산출이 되네요.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면은 WCA의 상품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제품과 제공품이 있고 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아니 재고가 45억 8,600만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크게 증가한 적이 있네요. 2022년도에는 좀 적게 증가를 했고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주물업체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주물 하는 데에서는 주물 공장들은 에, 부산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재고자산 명세에는 부산물을 연말이나 기간말에는 얼마 있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그 해가지고 장부에 좀 표기해야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조원가 계산에 분명히 그걸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이것이 좀 문제로 보입니다. 주물을 붓다 보면은 뭐 이게 자동차 부품이니까 소형 주물일 것 같은데 뭔가 런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찍어내는 방식이 있더라도 스크랩 내지는 런너 주물이 들어가는 길 이런 스크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리턴해서 다시 녹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상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다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경험상 그런 게 좀 부산물 평가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회사는 뭐 나름대로 이 표준적으로 좀 잘 한 것 같아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 제품 및 제공품, 그러니까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거로 보이고, 여기에 원재료 및 부산물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산물을 금액으로 여기서는 평가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안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상품은 별도로 뺐습니다. 판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상품 매출 원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르프 분석할 때는 상품의 비중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WCI의 증감액을 넣어버리고 원재료의 사용과 상품의 매입액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보통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매출원가 기준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9%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재료비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운영 경비는 4.3%가 증가했고 그래서 운영 경비 1,037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72억 9,400만 원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가 생산 가공비가 96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2% 금액으로 증가했고요. 어, 제조 원가 비율로는 1.3%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재료 비율은 마이너스 1.3%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도 똑같은 추론이 나온다는 것은 순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폿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고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1번 WCI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의 증감액은 45억 8,6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는 상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회사가 표시한 것은 6666입니다. 요즘 6이라는 숫자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고 있죠. 지하철을 가다 보니까는 뭐 오맨인가 그게 6월 6시에 태어났다 뭐 이런 간판이 어저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게임인 것 같은데. 자완 666, 6 네 마리는 아주 안 좋은 숫자로 그냥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자완 이 숫자라는 게 그런 게 있다. 어쨌든 갭이 20억 8천만 원이에요. 자, 이게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WCAA는 상품의 증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빼주면은 아니 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21억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금액이 뭐냐? 이게 이제 저는 어, 주물의 그 증가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정도 그 규모가 될 겁니다. 아마 이 제품 규모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리턴에서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고 표시는 그 이 제품과 제공품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재료나 뭐 이런 거 BWCAI 재고 그러니까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재고 자산 원재료 뭐 저장품 뭐 이런 거의 증감액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회색으로 했지만 그러면은 좀 갭이 줄긴 줄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이 가정의 산물인 거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거는 하나의 가정일 뿐인데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것이 이 갭2의 금액이 그 부산물의 그 증감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2단계 총 제조 비용에 비교해서도 동일한 금액들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제조 비용이 다르게 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는 딱 맞춰져 있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28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8%가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16명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94명을 감원시켰는데 매출액은 계속 증가한다.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회사가 뭔가 자동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임금 인상은 거꾸로 그 0.7%가 내려갔습니다. 직원을 내보내면서 제 생각에는 고임금자들이 나가지 않았겠느냐. 어떤 그 자동화 시킨 공정 쪽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평균 임금을 보면은 요 정도 수준이면은 중견기업 정도 수준 되지 않겠냐. 임금 수준이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외주 가공이 있네요. 외주 가공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82억 원이 나갔는데 이게 직원 월급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동차 부품 주물을 만들면서 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네들 공정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 중에서는 제가 그 좀 배운 바로는 또 열처리 같은 거, 열처리로를 안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다른 어떤 특수한 이 작업 공정이 있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운반비는 좀 줄어들었네요. 요게 뭐 기름값이 좀 내렸었나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운반비도 좀 뭐 많이 그 거의 뭐 16억을 줄였다 그러면은 그 대단한 그 비용 절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이제 넘어와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스루프율은 상승했으면은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생산성 증가했고요. 재고자산 그 투자 이익률을 보면은 그 좀 상승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내려갔습니다만 55.9%면은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50%는 기준인데 아마 그 이 최대 주주 쪽이 뭔가 그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데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 부채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표들은 뭐 참고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분석의 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역방향인데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프율은 상승했으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그런데 이를 반증하려면 우리 그 영화금속은 그런 기업이 아니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1, 2차 추론하고는 반대 추론이 나오죠. 모순이 발생이 됩니다. 모순 발생은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별도 이 투명하다면은 에, 나타나야 될 증거는 수량으로 산출해 봐서 그래도 그 물량상으로 그 재고가 그 회전율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어, 투명성을 입증은 할 수 있겠다. 그런다 외부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이런 저의 논리는 적어도 거창하게 과학 철학의 아버지인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있다는 거. 과학 철학이죠. 과학 철학. 이 회계에 저는 과학 철학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반중 추론인데 아니죠. 그 1, 2차 추론에서 보듯이 가격이 내려갔어요. 고철 가격, 코코스, 그다음에 선철 단순 평균으로 17.1%인데 요거는 이제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매입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영향력은 그렇다면 32%에 해당하고 스테인레스 스크랩도 있습니다. 고철이. 그런 고철들을 사는데 어, 일반 뉴스에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고철까지 싹쓸이 해가서 수출을 한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고철 쌍까지 차려가지고 고철을 사 모아가지고 중국에 수출해서 싹쓸이 하고 있다 하는 뉴스도 있었는데 에, 지금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거로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반정 추로는 원재료에서 입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을 하면 5.9% 내려간 거로 되입니다. 제품 가격이 여기 보면은 자동차 부품 이 상품은 뭐 큰 비중을 차지를 않아요 매출에서.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25.6% 가격이 했는데 수출 가격이 54.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매출 비중을 곱하더라도 24.8%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고 거기다가 반대로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으니까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은 투명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입증이 안 되죠.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제가 조견표로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입증 실패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이 기업을 변호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로 제가 이제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걸 봤는데 1,000원짜리 변호사의 변호인이라고 봐서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원재료가 상승한 거다. 내려간 게 아니고 요렇게도 이제 이 아주 그 변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 숫자 자체가 내려갔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아 그게 이 영업이익이고 그 매출 증가율이고 하는 건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관계 아니 인과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아니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싸움의 그 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 깨끗하게 투명하게 패스가 안 되는 이유는 부산물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라는 게 그렇게 그 우리나라 전체 민생에서도 중요하듯이 기업부터 그 뭐 한국은행이 통계청이나 이런 데가 투명하게 그 통계치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민간 기업 자체가 우리가 자유경제 뭐 이런 거를 많이 내세우는데 주주들하고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네이키드하게 좀 투명하게 어, 이렇게 좀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기업 비밀이 아닌 한 경쟁력은 딴 데 있어요. 자, 이런 실적을 가지고 이 사업 계획 아니 매출 예측을 할 때 스루풋은 그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을 그 사업 계획할 때도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는 전부 다 봐야 돼요.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도 한 가지 간단한 재료비만 한 가지 봐더라도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다면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 비용으로도 해서 비교해 가지고 간단히 우리는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스루프트 회계의 장점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디커플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미중 전쟁의 그 비유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좀 뭐 좀 비중 있게 보고 있는 인물인 그 JP 모건 글로벌 금융 자본이죠. 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는 중국과는 멋진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쪽에서 벌써 그런 금융가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돈도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디커플링 하듯이 우리는 제조 원가라는 에, 거기에서 디커플링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제가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원가 회계 제가 좀 뭐 제조 원가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이 한번 사업 계획을 해보면은 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요 색깔 있는 표시들이 먼저 그 판매 계획을 세우려면 제조원가 공장 보고 제조원가 계획부터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기냐? 니들이 얼마 판매할 거를 먼저 알려줘라. 아니 그 작년만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우선 올려봐. 뭐 해가지고 또 의견.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과 생산이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공장장도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니까 저 공장에도 회계가 있겠죠. 재정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은 본사하고 공장하고 같이 있더라도 회계 쪽에서 산출을 해보면은 이 실적은 재료비가 이렇게 그 0.5% 내려갔는데 생산 재료비로서 어, 좀 5% 매출 더 잘 될 것 같아 생산을 더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공비도 좀 올라갈 것 같다. 외주비도 자꾸 올려달라 그러고 등등. 그런데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 10%가 좀 감소하는 거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가공비로 하면은 여기까지가 총 제조 비용이고요. 요게 재고의 증감을 가감하면은 요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까지 계산해서 아예 그냥 에, 아니죠. 총 제조 비용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럼 본사에서 2차 가공을 들어가겠죠. 매출원가를 뽑아냅니다. 회계에서. 그래, 그렇게 되는데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 영업하고 또 회계 아니면은 회계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별도로 재고 관리 하는 데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재고가 좀 우리가 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좀 줄이자 하는 등등 해가지고 매출원가가 산출이 되면은 그러면은 요 역으로 이 매출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도 한 5% 오르는 거로 보고 우리가 적정 마진이라고 목표를 100%또 올린다. 이런 거로 요거는 전환이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적자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 100%만 이익을 내보자. 그러면은 3,263억 원의 매출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복잡하죠? 매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 예측을 또 좀 해보게 되면은요. 일본은 이제 제가 원가 사고 방식이라고 했는데 재고의 증감액을 좀 감안한 건데 이 생산 재료비, 가공비, 판관비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판매 금액만 틀려지는 것은 이 재고의 증감액 요거가 반영이 된 거예요. 원가 사고 방식은. 그게 이제 이걸 그냥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32만 6천 원 꼴인데 이 영업은 그건 당신네들이 결산할 때 문제고 우리는 좀 더 좀 싸게 팔아야 돼. 지금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32만 2,853원의 견적을 낼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에, 지금 뭐 가격도 좀 수출 가격이 좋고 또 경쟁자가 또 지들도 덤핑할지 모르니까 이거 우리 32만 2천 원에 계약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14,454원이 남는 거로 그러면 이제 계획보다도 좀 적게 떨어지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 올해는 또 수출을 많이 해보자. 그래서 2.5%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3,300억 매출을 하자. 그러면 184억 이익이 날 거다. 근데 이 한 3, 4분기쯤 가서 이상하게 매출이 잘 안 늘어나요. 그다음에 노력을 했는데 딴 데가 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또 수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외국 자동차 메이커라기보다도 우리 국내 현대차 이게 해외 공장들이 많잖아요. 글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됐을 겁니다. 또 뭐 일본에도 수출할 수도 있겠죠. 도요타 같은 데다가 수출하면은 또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아마 글쎄 어디 수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면은 또 격리가 꼬십니다. 회계가 재고 10% 올리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 그냥 계획대로 나올 수 있어. 더 나올 걸? 그 10% 올리면은 판매 금액 그냥 3,220억만 해도 214억 결산이 날 거예요. 이게 이제 원가 회계 마법입니다. 자꾸 분식 유혹을 하게 되죠. 재고 올려라, 재고 올려라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스루프 쪽은 따로따로 계산을 디커플링해서 해낼 수 있으니까 운영 경비가 5% 올라간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65% 증가한다. 요거 비례로 봐가지고 원가 회계 쪽은 900 몇 프로가 전환이익이 됐지만 요거 스루프 쪽은 전환이익이 그 비율만큼 좀 낮게 잡았어요. 원가 회계는 100%가 이익이 증가한다면은 요거는 65% 어, 저기 이 영업이익을 더 내는 거로 그 경우에 이제 나오는 게 한 3,192억 원. 그 3,192억 원에 유사한 매출 재료비를 뽑으려고 그러면은 한 9, 8% 정도 매출 재료비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이 스루프율이 약 0.8% 증가한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을 조금 내리자, 아니 올리자.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1만 9천 원에 팔리면은 그 한 148억 원 남는 거.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이 좀 낮아졌으니까 8.5회전까지 올리자 그러면은 3,428억 원을 하게 되면은 241억 원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획을 할 때도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회계 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 이 통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아니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44억 원을 벌었어요. 작년보다 현금 수익률로는 15.9%, 12%에서 3.9%가 상승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적자지만 사실은 현금 기준으로는 돈을 벌었을 거예요. 왜냐?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얼마 벌었어? 진짜 그 오너는 현금으로 우리가 얼마 벌었니? 그거 뽑아주는 회계는 아마 대충 이거 아트만 알고리즘이라고 준 천재한테서 제가 배운 건데 요거 뽑아주기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 현금흐름표 뽑는 거 가지고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62억 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FEM 그 최종 번 돈은 그 128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부채가 많으니까 지급이자가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까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최 차입금 175억 원 돈 벌어서 이자 나가는 비율이 이자 부채에 대해서 5.7% 이자가 높죠. 돈 벌어가지고 175억이나 좀 내보내고 있다. 내리고 하는데 이자만은 아니고 이제 원금도 일부 갚은 거로 되어 있죠. 좀 계속 조금씩 내리고는 있습니다. 돈 벌어서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되겠죠. 주주가 한테 간 게 10억 원이 관계됐는데 이거는 밑에 자기 주식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그 주주들이 그 주식을 판 거겠죠. 그래서 이제 10억 원의 현금이 나간 거고 그런데 이걸 자본 변동표에서 또는 저는 검증을 합니다. 이게 이 천재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이게 그 자본 변동은 없는데 주주에 대한 이 자유현금 흐름은 없는데 여기는 자본 변동표에 7억 5,400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자본 변동표 작성에 뭐가 오류가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가 자본 변동표 자체를 거기에는 이제 돈이 또 플러스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익 배당을 했다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마이너스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자본 변동표 검증은 안 했습니다. 그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음, 뭐 이게 주목적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관 갭이 있다는 거 이것만 지적질 해줘도 좋은 거 아니냐? 좀더 뭐 그러면은 외부 감사는 뭘 받냐?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주가를 보면은 이거 참 숫자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888. 어, 뭐저 그 숫자의 그 수비학이라고 또 연구하는 학문 같은 것도 있죠. PBR로는 0.68이 산출이 되네요. 작년보다 그래도 2% 증가했는데 제가 그 미래가치라고 임팩트 1, 임팩트 2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현금식으로 보면은 크게 상승을 한 게 맞다 이게요. 회계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이 회전율이 떨어져 가지고
어쨌든 주가는 좀 올라가도 된다. 근데 너무 적게 올랐다. 더 올라도 될 텐데. 자, 5% 이상 주주가 삼신정밀이라고 12.95% 지분 가지고 있고, 이 최동윤 씨가 그 영화금속의 대표이면서도 또 주주인데, 힘들었을 때 이 삼신정밀이라는 데가 아마 그 최대 주주로 돈을 빌려주면서 주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동윤 씨가 9.3%, 경영권은 유지를 하지만은 삼신정물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 개인 오너가 이제 그 월급쟁이 사장화 된 거겠죠. 아니면은 삼신정밀이 최동윤 씨의 그 경영을 존중을 하면서 돈 벌어서 좀 갚으세요. 저기 또 이익 배당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그 돈을 뭐 대출 대여해 준다기보다도 같이 갑시다. Go to together. 이런 관계 아니냐. 삼신정밀이 이게 상장 기업인지 아닌지 나중에 또 좀 궁금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 설명이 길어지는데 제가 스르프 퇴계의 그 필요성을 이제 그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좀 그 자꾸 나이가 글쎄 한 시간도 좀 짧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이렇게 해서 좀 슬퍼 퇴계의 장점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